어렸을 때 1년 정도 외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시골집에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시집 안 간 이모와 함께 살았죠. 멀리 일 보러 나가셨던 외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쯤 제가 마중을 나가곤 했는데 멀리서 보이는 할아버지 손에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 있으면 할아버지 외치며 달려가고 빈손인 걸 확인하면 아는 척도 않더래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오셨죠. 그 안에 자주 들어있던 동그란 달림을 닮은 빵. 부드러운 빵 사이에 핑크색 크림이 발라져 있던 그거요. 아직도 그 빵을 생각하면 마음이 달콤해지는 느낌이에요. 땅콩 크런치와 딸기잼, 그리고 파당금의 만남. 동네 제과점에서 가장 컸던 맘모스빵. 폭신폭신 구름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한없이 먹게 되는 카스텔라. 여러분도 추억의 빵 있으시죠? 화성 시민미디어 제작단 미식화성. 오늘은 학교 다녀온 국자가 함께합니다. 학교 다녀온 국자는 화성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아이의 학교 생활, 그리고 엄마의 학부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화성의 마을 라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자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맛과 모양을 가진 빵처럼 각자의 매력이 넘치는 두 분의 중학생 학부모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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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5학년 초등학생과 등직한 2학년 중학생을 키우는 13년째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카스테라 고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중2 남아 초등 여아를 키우고 있는 최근 40살이 된 맘모스 윤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닉네임을 빵 이름으로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추억의 빵인가요? 카스텔라님?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빵이 카스테라입니다. 좀 올드하죠? 아, 아이가 좋아하는 빵이군요. 맘모스님은요? 저는 원래 큰 빵을 좋아합니다. 아, 네. 큰 빵 하면 맘모스죠. 그렇죠. 네. 재밌는 닉네임입니다. 네. 모두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요. 중2 하면 굉장히 두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예, 사춘기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저희 아이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중2병 회복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맘모스님 아이는 회복 단계. 카스텔라님 아이는 어때요? 저희 아이는 딱 4글자 오락가락입니다. 네, 아이들이 좀 이랬다 저랬다. 그렇군요. 1학년이었던 작년은 자유학년제로 중간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 없이 동아리, 주제선택, 예술체육, 스포츠 등 분야를 나누어서 진로 탐색의 시간을 보냈죠. 학교마다 개설되는 과목도 조금씩 다르고 운영에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카스텔라님은 혹시 아이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저희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자유학년제 동아리 수업이었던 미래 모빌리티 수업을 손에 꽂고 있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수업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 수업을 신청할 때는 몰랐는데 수업을 가보니 H 자동차 회사에 지원이 있었고 매번 어떤 수업을 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재미있는 수업이었다고 해요. 네,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 그 말씀이시죠? 네, 한글로 현입니다. 네, 네. 대기업의 후원을 받았으니 정말 알찬 수업이었겠어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아이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2가지를 말했는데 네. 클레이로 자동차 모델링하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고 실험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네, 얘기만 들어도 좀 재미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중 UX 디자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UX 디자인이라면 제가 사실 얘기 듣고 잠깐 찾아봤는데 우리말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게 차 안에 탔을 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버튼이나 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UX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실제 독일까지 가서 독일 3사 자동차도 보고 왔습니다. 네, 독일까지 아이가 꿈을 좀 갖게 된 것 같네요. 네. 네,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었을 것 같아요. 맘모스님은 어떤 활동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 아이가 했던 활동 중에는 난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난타요. 네, 그 북 치는 그 난타 말씀이시죠? 네. 네, 대체 어느 학교길래 이렇게 재밌는 수업이 많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능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남아인데 난타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재밌다, 신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평소 관심이 없던 활동인데도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었나 봐요. 네, 혹시 카스텔라님 아이도 난타 했나요? 아, 저희 아이는 네. 봉사 점수 때문에 처음 난타 자율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했는데 마지막엔 푸른 예술제 공연을 출연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중학교 생활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네, 푸른 예술제라고 하면 학교 축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학교 축제 때 1학년, 2학년, 3학년 형 그리고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두근두근되지만 무대 위에서 열심히 공연했다고 해요. 네, 어느 학교인지 알게 됐네요. 네, 푸른 예술제가 있는 땡땡 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수업이 참 많은. 네. 아이가 봉사 점수 때문에 시작했지만 큰 무대에까지 서는 경험으로 이어져서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맘무스님 아이도 공연했나요? 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청각실에서 의상까지 딱 갖춰 입고 공연을 했었답니다. 아, 시청각실 앞쪽에 그 작은 무대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공연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BTS의 버터에 맞춰 신나게 치더라고요. 네. 너무 신나게 치는 바람에 점점 빨라지긴 했지만 네. 그 개방된 공연이어서 선생님들과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가서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공연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학교 생활 무척 궁금한데 가볼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잖아요. 아이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학교 다녀온 국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작년 5월에 저희 아이 학교 체육대회가 기억이 나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 활기찬 에너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학교가 집 바로 앞이라서 예전에는 체육대회 그 함성 소리가 조금 소음 같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제가 있어 보니까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네, 봉사하러 갔던 건데 훨씬 큰 즐거움을 얻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분들도 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학교 행사나 봉사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먼저 맘모스님. 최근에 봉사한 탄소 중립 약속해요 캠페인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탄소 중립 캠페인 어떤 활동이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4가지 정했어요. 음식 남기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걷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샤워 시간 조절해서 물 아껴 쓰기요. 활동마다 커다란 보드를 만들었고 보드에 스티커를 붙이면 작은 간식을 나누어주는 캠페인이었어요. 네, 투표 형식으로 진행된 캠페인이었군요. 아이들은 참여를 좀 잘 했나요? 네, 무척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캠페인 내용도 잘 읽어주었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신중하게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 작은 간식에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네. 중학생이라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스티커도 막 아무데나 붙이고
간식 같은 건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작은 간식에도 즐거운 중학생들이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네요. 네. 요즘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의미 있는 주제의 봉사 활동이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 쪼개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새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런 학교 활동 말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활동도 있으시죠? 혹시 취미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카스텔라님? 저는 작년부터 캘리그라피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요? 네. 혹시 배우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살짝 부끄러운데 네. 학교 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린트물이 많이 오는데 그중 아이에 대하여 작성해서 제출하는 프린트물을 쓰던 중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과 첫 만남이 이 아동 기초 자료인데 조금 더 예쁘게 써서 선생님께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네. 저도 2번씩 다시 쓰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캘리그라피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아이들 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일주일에 지금 현재 한 번뿐인 수업인데 100%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화산지를 보고 오늘도 내가 참 열심히 연습했구나 셀프 칭찬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현재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전시회요? 네, 실력이 부족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전시회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랑 날짜 좀 소개해 주세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계신 18분의 멋진 작가님들이 2024년 6월 13일에서 15일 동투에 있는 화성문화예술공간 제2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셔서 감성 풀충전하세요. 네, 꼭 가서 보겠습니다. 힐링과 성취감의 캘리그라피, 전시회까지 나아가는 카스텔라님 모습 멋집니다. 학교 다녀온 국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녀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학교 생활을 1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이의 중학교 생활 지켜보시면서 준비하길 잘했다 싶은 거 있으세요? 후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맘무스님 팁 좀 주세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수학 선행을 한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선행이요. 네. 중학교에 입학하면 이제부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아이는 자유학년제라서 1년 동안 시험이 없었고 학교에서 하는 재밌는 활동, 체육대회, 축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1년 내내 들뜬 상태로 1년을 보냈답니다. 네. 거기다 사춘기까지. 사춘기. 네. 아이도 마음 잡을 시간이 필요했기에 수학 선행으로 시간을 좀 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들뜬 마음이 들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미리 공부를 통해서 조금 눌러놓는다는 거, 네, 정말 현실적인 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는 어떤 게 좋았다고 얘기해 준 게 있나요? 네, 저희 아이에게 물어보니 스탬플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학기 초에 준비물로 챙겨 보냈던 것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습지가 많다 보니까 유용하게 쓰였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그 철심 없이 사용하는 친환경 스테이플러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나씩 챙겨 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카스텔라님은 혹시 조언 주실 거 있나요?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책 읽기와 논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 읽기와 논술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예체능 같은 경우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1200자를 써야 되는데 처음 쓰는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그렇군요. 1200자가 조금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들이 써본 경험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아이들이 탁구, 축구, 배드민턴 이런 구기 종목을 미리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기 종목을요?
네, 저희 아이가 이번 2학년 1학기 체육 수행 평가가 탁구였는데 사실 처음 탁구채를 잡아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아, 탁구가 어려웠군요. 네, 아무래도 체육 수행 평가는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운 이런 종목들을 하기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수행 평가는 무사히 마쳤나요? 네, 다행히 주말마다 아빠도 잘 못 치지만 함께 연습하면서 무사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아빠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맘모스님 아이도 혹시 탁구 수행 평가 했나요? 네, 탁구 수행 평가 했습니다. 네. 처음 탁구 수행을 보고 온 날 네. 아이 얼굴이 울상이더라고요. 결과를 물어보니까 10개 중에 0개를 치고 왔답니다. 아이고, 네. 그랬군요. 하지만 그 뒤로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했고 마지막 수행에서는 10개 중에 10개를 모두 치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와. 정말 아이가 대견하네요. 2학년이 되어서는 아무래도 성적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또는 친구들과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웠겠죠? 그리고 점점 실력이 성장하는 것도 느껴보고 결국은 해내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네요. 오늘은 무시무시하다는 중2 남아를 키우는 두 분의 학부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카스텔라 고유진님, 맘모스 윤하진님,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과 사춘기,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기이지만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아이들은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부모님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화성의 시민 미디어 제작단 미식화성. 오늘은 학교 다녀온 국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국자 이진영이었습니다.